깡통거립니다. 중국과 일본이 5년 전 일을 까맣게 잊고 또 가만히 있던 삼성과 LG를 건드렸습니다. 지난 5월 31일 삼성과 LG는 또 마케팅을 당했습니다. 딥플로이드 사건이 일어나자 일부 시위대가 가전제품 매장을 약탈하는 장면이 미국 MBC 뉴스에 보도됐고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시위대라고 하기엔 폭도 같은 모습이었는데 이들은 매장 유리문을 부수고 가전제품들을 약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들고 나온 게 삼성의 QLED TV였습니다. 저 같으면 옮기기 쉬운 카메라나 스마트폰을 싹쓸이해서 나오겠는데 이 시위대는 기다렸다는 듯 자기 몸체만한 삼성 TV를 거의 끌다시피 해서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의지가 대단한 거죠. 이 밖에도 삼성, LG의 전자제품들이 모조리 털렸습니다. 이 삼성 로고가 고스란히 매스컴을 탔습니다. 우리나라 네티즌들은 미국에서 가전제품 털리는 1순위가 삼성과 LG라며 놀라워했습니다. 이거 좋아하면 안 되겠지? 나이키나 애플 스토어는 제품이 가벼우니까 털릴만 하다고 생각했는데 TV를 훔치다니 놀랍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도둑이 PPL 할 줄 아는구만. 도둑이 삼성 TV 광고를 해주네. 뜻밖의 이득을 봤다고 말한 네티즌도 많았습니다. 미국 시위 사건으로 뜬금 삼성과 LG의 매출이 더 늘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2달이 지난 지금도 그 인기가 식을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7월 20일 삼성과 LGTV가 미국에서 없어서 못 판다는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북미 최대 가전제품 유통업체인 베스트바이에서는 7월에도 삼성, LG전자의 55, 65인치 TV가 완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5월 말부터 미국 봉쇄 조치가 완화되자 소비자들이 이때다 싶어 보복 소비를 시전하고 있는 겁니다. 베스트바이는 3월부터 매장 문을 닫고 드라이브스루 방식이나 온라인 주문 후 고객이 찾아가는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해왔습니다. 베스트바이가 영업을 재개한 지 2달 만에 벼르고 있던 소비자들이 삼성과 LGTV를 앞다퉈 사고 있는 거죠. 북미에서 TV가 완판되는 일은 매우 드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때 초특가 TV가 나와 너도 나도 득템할 때 빼고는 웬만해선 매진이 안 되죠. 품절 현상이 일어나자 삼성과 LG는 부랴부랴 추가 물량을 공급했고 품절 사태를 해소했습니다. 삼성과 LGTV 완판 신화는 예정된 일이었습니다. 7월 7일 삼성전자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36% 감소한 52조 원,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2.73% 증가한 8조 1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증권사와 시장의 예측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6월 들어 미국의 베스트바이, 유럽 세코노미 등 대형 가전 유통업체들이 오프라인 매장을 재개장하자 삼성 제품 판매가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삼성은 시장의 우려에 비해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또 오프라인 매장 폐쇄로 온라인 판매가 늘자 마케팅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삼성의 영업이익률도 개선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삼성전자는 3분기 역시 실적이 더욱 나아질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삼성, LG가 이 조그만 땅덩이의 인구를 먹여 살린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전문가들이 분석하기 무섭게 삼성과 LG는 완판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배아픈 일본은 중국과 손잡고 삼성, LG 타도를 외치고 있습니다. 7월 20일 일본 JOLED가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라며 이번에야말로 삼성과 LG를 무너뜨리겠다고 선언한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JOLED는 소니, 파나소닉이 합작해 설립한 회사입니다. 산케이신문은 JOLED가 지난 6월 중국 TCL과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보도했습니다. 6월을 기점으로 디스플레이 시장이 중요한 전환점을 맞았는데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미국 조사업체인 DSCC는 올해 세계 디스플레이 패널 설비 투자 면에서 OLED가 액정 패널을 제쳤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이후에는 OLED가 80% 이상을 차지하며 패널 시장의 주인공이 교체될 전망입니다. 삼성은 이 트렌드를 재빠르게 읽어 TV용 LCD 사업을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OLED로 눈을 돌려 13조 1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죠. 일본은 LCD 사업도 한국에 뒤처져 시원하게 말아먹고 OLED만은 한국을 앞서겠다며 이를 갈고 있습니다. 산케이신문은 7월 20일 보도에서 일본의 반도체와 액정 기술은 1990년대만 해도 세계 1위였는데 삼성에게 밀려 사업을 철수해야만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가 일본이 삼성에게 진 이유라고 된 내용이 황당합니다. 삼성 같은 거대 재벌 기업이 개발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자 일본은 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과연 정말 돈 때문에 일본이 시원하게 말아먹은 걸까요? 일본은 이번에야말로 진짜 삼성을 이기기 위해 자금력 있는 중국 회사와 손을 잡았습니다. 마치 직장인의 하루를 보는 것 같네요. 분명히 공을 들여 파일을 완성했는데 차질이 생겨 최종이라는 이름을 붙여 수정했고 이후 또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면서
최종 수정 컨펌, 진짜 최종, 뭐 이런 식으로 끝도 없이 파일이 늘어나는 거죠. 이번에 일본이 마지막이다 라고 선언한 게 진짜 마지막일까요? TCL은 삼성, LG 다음으로 TV 시장에서 세계 3위입니다. 자회사인 TSOT는 디스플레이 패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케이는 이번에 일본이 거대한 중국 TV 시장 패널 공급처와 손잡고 삼성과 LG를 이길 수 있는 대항마를 내놓을 것 같다며 행복 회로를 그렸습니다. 우리나라 네티즌들은 호빵귀도 안 끼고 있습니다. 뒤통수 오지게 맞아봐야 깨달을 거야. 중국한테 기술 뺏기겠지. 니들이 삼성 SK를 이길 수 있다고? 동상이몽의 제휴에서 누가 승리를 할까가 관건이네. 중국한테 기술만 넘겨주고 일본은 닥쳤던 개될 확률이 높긴 한데 기술 빼가려는 중국 대 중국 시장 노리는 일본 정도로밖에 안 보이는데 얼마 안 가 둘 중 하나가 파토낸다 등 일본과 중국 관계를 응원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삼성은 아이폰용 OLED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TV OLED 시장도 본격적으로 공략하고 있죠. 최근 JOLED는 애플 공급원을 어떻게든 빼앗아오려고 삼성을 건드렸습니다. 6월 22일 일본 JOLED는 삼성전자와 삼성 디스플레이를 미국 텍사스 지방법원과 독일 마나임 지방법원에 제소했습니다. 삼성이 JOLED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JOLED에 따르면 삼성은 허락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OLED 제조 기술을 사용해 갤럭시 스마트폰을 제조 판매했다고 합니다. 상케이 신문은 삼성이 패소하게 된다면 애플이 삼성 대신 JOLED를 선택할 수도 있어 TV 사업에 탄력이 붙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8년 전에도 일본은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라며 삼성과 LG를 타도하겠다고 외쳤다가 오히려 역풍맞고 발렸습니다. 2012년 일본 정부는 삼성과 LG의 대항마를 내놓겠다며 소니, 도시바, 히타치의 LCD 부문을 통합해 재팬 디스플레이를 설립했습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의 LCD 업체는 10개가 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액정왕국이라는 타이틀을 탈환하자며 JDI를 설립하고 2,000억엔을 투자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당시 소니, 도시바, 히타치는 스마트폰, 태블릿 등 소형 액정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초반에는 이 세 업체가 연합해 시장 점유율 22%, 세계 1위를 기록하면서 삼성전자의 12% 시장 점유율을 앞섰습니다. 자존심이 세진 JDI는 세계 시장이 OLED로 넘어가는 상황에서도 LCD만 고집했습니다. 삼성은 이미 LCD에서 손 털고 OLED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었는데도 말이죠. 주고객이었던 애플마저 LCD 대신 OLED 사용을 늘리면서 JDI는 2014년 이후 계속 적자 신세를 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지난 5월 대참사가 났습니다. 지난 5월 13일 도쿄신문 1면에는 일본 액정산업 소멸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JDI가 중국과 타이안 기업연합에 인수합병됐다는 겁니다. 재팬 디스플레이는 2019년까지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경영실적이 악화됐습니다. 결국 우리 돈 8천억 원가량의 자금 지원을 받고 중국과 대만에 매각됐습니다. 2016년엔 샤프가 대만 업체에 넘어가고 이번에 재팬 디스플레이도 매각되면서 불과 20년 만에 독자적인 일본 디스플레이 회사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게 됐습니다. 니온 게이자이 신문은 2016년 대만에 팔려나간 샤프에 이어 JDI까지 외국 기업 품에 안기면서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일본의 존재감은 급격히 약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JDI가 외국 기업에 넘어가면서 일본 LCD를 부활시키겠다는 목표는 실패로 끝나게 됐다고도 지적했죠. 8년 전에도 이렇게 발렸는데 이번에 JOLED가 정말로 삼성과 LG를 이길 수 있을지 한국은 팝콘 들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 언론사는 중국이 작고 타도 한국을 외치고 있다며 가능성을 점치는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축지법 쓰듯이 세계 반도체 기술을 순식간에 따라잡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중국이 하는 말은 그렇습니다. 중국 양지 메모리 테크놀로지는 지난 4월 데이터 저장 용도로 쓰이는 적층형 낸드 플래시 메모리 중에서도 128단 낸드 플래시 개발에 성공했다고 샘플을 공개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64단 낸드 플래시 개발에 성공했다며 올해 안으로 128단 제품을 양산할 거라고 선언하더니 연말이 되기도 전에 샘플을 공개한 겁니다. 이 소식을 보도한 매체는 어떻게 2016년 설립된 회사가 4년 만에 세계 최고 수준 기술을 확보했는지 의아하다는 식으로 설명했습니다. 낸드 플래시 칩은 층수가 많을수록 용량이 커집니다. 중국이 내놓은 128단이라는 층수는 현존하는 세계 최고 층수죠. SK 하이닉스는 작년 6월 개발을 완료했고 업계 1위인 삼성은 작년 8월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말대로라면 이제 한국과
중국의 차이는 단 1년도 안 남았습니다. 이 매체는 중국이 무서운 속도로 한국을 따라잡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한국을 따라잡겠다고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 중국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출신 기술자들을 눈에 불을 켜고 영입하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퍼부으며 자국 기업을 육성하고 기술자들을 빼내가고 있죠. 시진핑까지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를 방문해 최고 경영자를 격려했고 중국은 이 장면을 대대적으로 뉴스에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중국 발표는 신뢰할 수 없다며 의심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네티즌들은 중국이라고 무조건 무시하는데 절대 중국 무시하면 안 된다며 몇십 년 후 잘못하면 우리도 일본 꼴 날 수 있다고 우려했죠. 일본이 단독으로 삼성과 LG를 타도한다고 나섰으면 모를까 시진핑이 중국 기업들에게 전폭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이 좀 더 긴장하고 중국이 기술자 못 빼내가게 눈에 불을 켜고 지키